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의 신호를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극복 방법과 함께 남은 날들을 좀 더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용기 있는 선택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진 않으신가요? 창밖의 아름다운 꽃들도 예전만큼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좋아하던 드라마도 왠지 재미가 없어지진 않으신가요? 매일 가던 동네 산책도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지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예전만 못한데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결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혼자만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분 중 3분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의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듯이 마음도 때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30년 넘게 해오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퇴직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기도 하고 영영 이별하게 되는 순간도 맞이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점점 달라지는 우리 몸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뿐히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조금 힘겹고 작은 글씨를 읽는 것도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통증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만남이 줄어들고 이웃들과도 마주칠 기회가 적어집니다. 말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생기곤 합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때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우리는 때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치료하지 않은 감기가 폐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돌보지 않은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더 분명합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최근 2주 동안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일상적인 일들이,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집안 정리 같은 일들이 갑자기 큰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즐겁게 하던 취미생활도 이제는 왠지 모르게 흥미가 없어질 수 있고요. 식사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지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질 거야 같은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통이 잦아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깨나 허리가 자주 아플 수 있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한두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켜져 있는 자동차 경고등처럼 우리의 마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우울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내 모습이 창피해하면서 마음속에만 묻어두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기 어렵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복지관의 상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하고 망설이실 수 있지만 그곳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집 앞 우체통까지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넷째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런 걸 시작하기엔 내가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물을 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의 마음 건강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서둘러 감정을 숨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픈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아문 것인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외롭다, 두렵다와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라고 나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자기 존중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혹은 나 혼자 해결해야지 하면서 힘든 마음을 혼자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보거나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듯이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하루아침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듯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여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67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박영희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준비하던 일상이 사라지자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시니어 상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오랫동안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시작된 상담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박영희 씨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시작한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도 늘어났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한 생각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단지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박영희 씨처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박영희 씨의 이야기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새롭게 표현하고 나눌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듣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자라고요. 지금까지 골든시니어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